뜨는 밤 책 읽어주는 남자 리더 준원입니다. 물레방아 있는 교회. 레이크랜드는 사람들이 즐겨 찾을 만한 최신 여름 휴양지는 아니다. 그곳은 클린치강의 작은 지류가 흐르는 컴벌랜드 산맥의 나지막한 산등성이에 자리 잡고 있다. 본래 레이크랜드는 황량한 협교의 철로변에 스물 남짓한 가구가 모여 소박하게 살아가는 마을이다. 한편으로는 철길이 소나무 숲에서 길을 잃은 뒤 무섭고 외로워서 레이크랜드의 품으로 달려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길을 잃은 레이크랜드가 고향으로 데려다줄 기차를 기다리며 철로 주변에 옹송거리며 모여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레이크랜드라는 이름이 뭔가 의아하다. 그곳에는 호수도 없을 뿐더러 땅이라고 부를 만큼 널찍한 지대도 없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반마일 떨어진 곳에는 이글하우스라는 크고 넓은 옛날 주택이 있다. 산의 신선한 공기를 맡으며 저렴한 가격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조시아 랭킨이 운영하는 곳이다. 이글하우스는 적당히 방치되어 오히려 반가운 느낌이 드는 곳이다. 현대식으로 개조하지 않아 고풍스러움이 가득하며 모든 것이 무심한 듯 어질러져 있고, 제대로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 방문객들로 하여금 자기 집 같은 편안한 느낌이 들게 한다. 하지만 제공되는 방은 깨끗하고 음식은 풍부하다. 손님들은 소나무 숲에 나가서 스스로 휴식을 취하면 된다. 광천수가 있고 포도넝쿨로 만든 그네와 크로켓을 할 수 있는 공터가 있다. 크리켓 경기용 위켓까지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등 모든 것이 자연에서 얻은 것들이다. 소박한 공연장에서 열리는 댄스 파티에서는 고맙게도 일주일에 2번 바이올린과 기타 음악을 즐길 수도 있다. 이글하우스를 찾는 단골 손님들은 휴식을 여흥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겨 찾는 사람들이다. 시계에 비유하자면 1년간 톱니바퀴를 잘 돌리기 위해서 2주간 태엽을 잘 감아둘 필요가 있는 바쁜 사람들이다. 아랫마을에서 온 학생도 있고 이따금 예술가도 있으며 부근의 고대 지층 연구에 열중하고 있는 지질학자도 있다. 여름 휴가를 보내려고 찾아온 가족도 보이고, 레이크랜드에서 이른바 고루한 여선생들이란 별명으로 불리는 여성 종교단체 회원 한두 사람도 그곳에서 피로에 지친 몸을 쉬고 있는 걸 흔히 볼 수 있다. 이글하우스에서 400m쯤 떨어진 곳에는 만약 이글하우스에서 만든 선전 책자라도 있었다면 명소로 소개될 만한 장소가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방아를 찢지 않는 아주 오래된 방앗간이었다. 조시아 랭킨의 말에 의하면 미국에서 물레바퀴가 있는 유일한 교회인 동시에 예배용 좌석과 파이프 오르간을 갖춘 세계에서 하나뿐인 방앗간이었다. 이글하우스의 손님들은 일요일마다 이 오래된 방앗간 교회를 찾아 정화된 기독교 신자를 경험과 고난이라는 맷돌에 갈리고 체에 걸려 쓸모있게 만들어진 밀가루에 비유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면 아브람 스트롱이라는 손님이 이글하우스에 찾아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한동안 머물렀다. 레이크랜드에서 그는 아브람 아버지로 불렸다. 새하얀 백발에 발그레한 얼굴은 강직하면서도 친절해 보였고, 웃음소리는 명랑했으며 검은색 옷에 챙이 넓은 모자를 쓴 모습이 사제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손님들도 사나을 알고 지내고 나면 친근하게 그를 별명으로 불렀다. 아브람 아버지는 멀리서 레이크랜드를 찾아왔다. 그는 북서부의 크고 번잡한 마을에서 여러 방앗간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다. 이곳처럼 예배용 의자들과 오르간이 있는 아담한 방앗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화물 열차가 마치 개미가 개미뚝을 오가듯 들락거리는 크고 아름다울 것 없는 재분소였다. 아브람 아버지와 교회가 된 이 작은 방앗간에는 얽힌 사연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이 교회가 방앗간이던 시절 주인은 스트롱 씨였다. 그는 늘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 누구보다 즐겁고
바쁘고 행복한 방앗간 주인이었다. 그는 방앗간 맞은편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살았다. 비록 솜씨는 서툴렀지만 방앗삭시 쌓기 때문에 산골 사람들은 멀고 힘든 돌밭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에게 곡식을 가져왔다. 이 방앗간 주인에게 살아가는 기쁨은 어린 딸 아글라이아였다. 사실 아장아장 걷는 금발 아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조금 강한 이름이었지만 산골 사람들은 낭낭하고 우아하게 들리는 이런 이름을 좋아한다. 아이 엄마가 책에서 이 이름을 보고는 딸에게 붙여주었다. 어린 시절의 아이는 흔히 이야기할 때 아글라이아라는 본래 이름은 제쳐놓고 자신을 덤스라고 불렀다. 방앗간 주인과 그의 아내는 이 알 수 없는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딸을 구슬려 알아보려 했지만 허사였다. 결국 어렴풋이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살던 오두막집 뒤에 작은 정원에는 딸 아이가 유난히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던 진달래꽃 화단이 있었다. 아마도 덤스라는 이름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꽃의 거창한 이름과 비슷하다고 여긴 듯 했다. 아글라이아가 4살 때 아버지와 딸은 매일 오후마다 방앗간에서 작은 공연을 펼치곤 했다. 날씨가 허락하는 한 하루도 거르는 법이 없었다. 저녁 준비가 되면 엄마는 딸의 머리를 빗겨주고 깨끗한 앞치마를 입힌 뒤 집 건너편에 있는 방앗간에 보내 아버지를 데려오게 하였다. 아버지는 딸아이가 방앗간에 들어오는 걸 보면 하얀 밀가루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달려나갔다. 그는 손을 흔들며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방앗간 주인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곳 사람들에게 익숙한 노래는 이러했다. 방아가 돌아가네, 곡식이 빠아지네, 먼지 쓴 방앗간은 즐거워 온종일 노래하며 일은 즐거워 사랑하는 사람 생각에. 아글라이아는 웃으며 아빠에게 달려가 이렇게 소리쳤다. 아, 빠빠, 덤스랑 집에 가요. 방앗간 주인은 딸을 번쩍 들어 어깨에 올려놓고는 방앗간 주인의 노래를 부르며 저녁을 먹으러 힘차게 걸어갔다. 매일 저녁마다 이런 일은 반복되었다. 이제 막 4살이 되고 일주일 지났을 무렵 어느 날 아글라이아가 없어졌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아이는 오두막집 앞 길가에서 야생화를 꺾고 있었다. 잠시 후 아이가 너무 멀리까지 가지는 않았는지 엄마가 살피러 왔을 때 아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물론 아이를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이웃들도 함께 모여 멀리 숲속과 산까지 찾아보았다. 도랑과 개울을 따라 멀리 댐 아래까지 샅샅이 뒤지고 다녔지만 아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아이가 없어지기 하루 이틀 전 밤에 어떤 떠돌이 일행이 근처 수풀에서 머문 적이 있었다. 어쩌면 그들이 아이를 훔쳐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마차를 몰고 뒤쫓아가 수색해 보았지만 역시 아이를 찾을 수 없었다. 방앗간 주인은 딸이 사라지고 난 후 2년 가까이 그곳에 더 머물렀지만 결국 딸을 찾을 수 있으리란 희망을 잃고 말았다. 부부는 북서부로 이사했다. 몇 년 만에 그는 북서부 지역의 제분업 중심지 가운데 한 곳에서 현대식 제분 공장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아글라이아를 잃은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해 이사한 지 2년 후에 세상을 떠났고 스트롱은 결국 홀로 남아 슬픔을 견뎌야 했다. 사업에서 성공한 뒤 아브람 스트롱은 레이크랜드와 옛 방앗간을 다시 찾아가 보았다. 아픈 추억이 깃든 장소였지만 그는 강인한 사람이었기에 늘 명랑하고 친절한 표정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옛 방앗간을 교회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레이크랜드는 교회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지역이었고 산골 사람들 역시 가난해서 교회를 짓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처지였다. 인근 30km 이내에는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었다. 스트롱 씨는 방앗간의 겉모습은 되도록 바꾸지 않았다. 커다란 물레바퀴도 제자리에 두었다. 교회에 오는 젊은이들은 천천히 썩어가는 무른 나무에 자신들의 이름 머리글자를 새기곤 하였다. 댐의 일부가 무너져 깨끗한 산골짜기 시냇물이 돌투성이 강바닥을 구르며 물결을 일으켰다. 방앗간 내부는 많이 달라졌다. 굴대, 맷돌, 벨트,
도르래는 모두 없앴다. 가운데에 통로를 두고 양쪽으로 예배용 긴 의자를 두 줄로 놓았고 한쪽 끝에는 약간 높이를 두어 연단을 만들고 설교대를 놓았다. 머리 위쪽으로는 삼면으로 좌석에 놓인 회랑이 있어 안쪽으로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었다. 또한 오르간을 놓아 이곳 낡은 방앗간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을 뿌듯하게 했다. 오르간 연주는 피비 서머스 양이 맡았다. 레이크랜드의 소년들은 일요일 예배 때마다 신이 나서 교대로 오르간에 바람을 넣어주었다. 설교는 베인브리치 목사가 했는데 그는 스쿼럴 갭에서 늙은 백마를 타고 한 번도 빠짐없이 설교하러 왔다. 이 모든 비용은 아브람 스트롱이 됐다. 그는 설교자에게 연간 $500를, 피비 양에게는 $200를 지급했다. 결국 아글라이아를 기리기 위해 이 낡은 방앗간은 그녀가 일찍이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의 축복으로 변모하였다. 짧은 생을 살다간 그 아이가 수십 년을 살아온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좋은 은혜를 가져온 듯하였다. 하지만 아브람 스트롱은 그녀를 기념하기 위해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 잘 여문 최고급 밀로 북서부에 있는 제분 공장에서 아글라이아의 이름을 단 밀가루를 생산했다. 이 아글라이아 밀가루에는 가격이 두 개 존재했다. 하나는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밀가루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 다른 하나는 무료였다. 화재나 홍수, 태풍, 파업, 기근 등의 재난으로 인해 사람들이 굶주릴 때마다 이 아글라이아 밀가루가 무료로 빠르고 넉넉하게 배달되었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배급되었지만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한 푼도 받지 않고 무료로 나눠주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도시 빈민 지역에 큰 불이 나면 소방 지휘 마차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아글라이아 밀가루를 실은 마차가 오며 그 다음에 불자동차가 온다는 말이 돌정되었다. 이처럼 아글라이아 밀가루는 아브람 스트롱이 잃어버린 딸을 기리는 또 하나의 기념물이었다. 어쩌면 시인은 아름다운 대상을 기리기에는 밀가루가 너무 실용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아브람의 의도가 너무도 순수하고 훌륭해서 사랑과 자선의 의미를 담고 배달되는 희고 깨끗하고 순결한 밀가루야말로 잃어버린 자식을 기억하려는 아빠의 마음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 컴벌랜드에 힘든 해가 찾아왔다. 어느 곳이든 곡물이 제대로 여물지 못해 인근 지역에서는 수확을 전혀 하지 못했다. 산악지대의 홍수 때문에 큰 재산 피해를 입었다. 숲속의 사냥감마저 귀해져서 사냥꾼들이 가족을 먹여 살릴 만큼 충분히 사냥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어려움은 레이크랜드 인근이 특히 심했다. 아브람 스트롱은 소식을 듣자마자 지시를 내려 협계 열차편으로 아글라이아 밀가루를 실어 나르도록 했다. 오래된 방앗간 교회 복도에 밀가루를 쌓아두고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한 포대씩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지시했다. 그로부터 2주 후 아브람 스트롱은 예년처럼 이글하우스를 방문해 다시 아브람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 그쯤 이글하우스에는 예년보다 손님이 적었다. 손님 가운데에는 로즈 체스터란 아가씨가 있었다. 체스터 양은 애틀랜타에서 왔는데 그곳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번이 로즈의 첫 휴가 여행이었다. 그녀가 근무하는 백화점 지배인의 아내가 이글하우스에서 여름을 보낸 적이 있었다. 로즈를 마음에 들어했던 그녀는 로즈에게 3주간의 휴가를 이글하우스에서 지내라고 권했다. 지배인의 아내는 랭킨 부인에게 로즈를 부탁하는 편지를 써주었고 부인은 기쁜 마음으로 로즈를 맞아 직접 챙기며 보살펴 주었다.